캐나다의 초저가 항공사인 링스가 갑작스레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초저가 요금제를 약속하며 출범한 지 2년도 안 돼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링스는 본사가 위치한 엘버타주 캘거리 법원에 채권자 보호를 신청하고 1차 승인됐다며 오늘 월요일 0시 1분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보잉 737 48대를 임대해 첫 비행을 시작한 링스는 국내와 미국 등 총 23개 지역을 운항하며 승객 수를 2배로 늘리는 동시에 노선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비용 상승과 높은 연료 가격, 환율, 공항 요금 인상, 규제 때문에 운영 기상과 비용 절감 등의 노력에도 재정적 압박이 커졌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스를 예약한 승객들은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해 환불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항공편이 운항될 것이고 기존 승객들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승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 배출러 파티를 위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로 향했던 일행 7명은 어젯밤 링스로부터 위니펙 항공이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토요일 오전 11시로 바뀌더니 아예 취소되면서 오늘 하루를 더 호텔에 머물러야 하고 내일 위니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하고 에어 캐나다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 환불받을 것이 아니라 링스가 직접 모든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런 운항 중단을 발표한 링스는 하지만 피해 승객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교통부는 링스 측이 승객들의 빠른 귀국을 도와줄 것이고 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링스가 전액 환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링스는 물론 타 항공사와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링스의 중단 소식에 캘거리에 본사를 둔 웨스트젯이 응답했습니다. 웨스트젯은 링스 운항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노선 고객을 위해 어제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모든 이코노미 요금을 25% 할인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 달 29일 이전에 예약해야 하며 이외에 국제선 할인 등 자세한 내용은 웨스트젯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링스가 공항 수수료를 지적한 데 대해 캘거리 상공회의소 측도 높은 공항 요금이 저가 항공사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손자, 손녀를 사칭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조부모 사기가 기승입니다. 지난주 온타리오주의 한 할아버지는 사고가 나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손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만 사기꾼이 실수를 했습니다. 평소 손녀가 할머니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있는데 다른 말을 하자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부모나 가족들 누구나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런 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주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나이아가라 폭포와 온주 전역에서 손자, 손녀를 사칭한 이른바 조부모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피해액만 4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악은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당한 사례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위급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에 속아 60만 달러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이용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지만 특히 집 전화를 사용하는 시니어들을 악용하는 사기가 전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손자나 손녀를 사칭한 조부모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1,1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보석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이를 비밀로 유지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사고나 응급 상황으로 공경에 처했다며 손녀나 손자가 전화해 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9,000달러 사기 피해를 입은 한 할머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달러로 집을 살 때 지역에 따라 면적과 침실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열 르페이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00만 달러짜리 평균 주택은 침실 3.2개, 욕실 2.1개, 면적은 평균 1760평방피트였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선 고급 단독주택일 수도 아니면 침실 2개짜리 콘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버타주 캘거리에선 100만 달러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밴쿠버에선 침실 2개짜리 콘도 사기도 어렵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별로 보면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경우 침실 3개, 욕실 2.3개, 면적은 1459평방피트로 전국 평균보다 301평방피트 적었습니다. 특히 토론토는 침실 2.8개, 욕실 1.9개, 면적도 1218평방피트로 더 좁아져 토론토에선 침실 2개짜리 콘도나 타운홈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토론토와 달리 오타와와 퀘벡 몬트리올, 캘거리,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서는 적어도 2000평방피트의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광역 밴쿠버는 광역 토론토보다 더 심해 침실 2.4개, 욕실 2개, 면적도 1187평방피트에 불과합니다. 밴쿠버에선 침실이 2개도 안 되는 1.8개이고 욕실 1.6개, 규모 역시 900평방피트로 전국에서 가장 좁았습니다. 르페이지 관계자에 따르면 밴쿠버는 1980년대 이후 10년마다 집값이 2배 올라 현재 100만 달러짜리 집은 10년 전에는 50만 달러 가치였습니다. 이 밖에 캘거리에선 침실 3.1개, 욕실 2.8개, 면적은 2179평방피트로 전국 평균보다 넓은 집을 살 수 있고 에드먼튼은 면적으로는 다른 주요 도시와 위니펙 리자이나보다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보건부는 도시발 랩탑의 어댑터가 화재나 화상 위험 우려가 있다며 130만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 전국에서 랩탑과 함께 판매된 어댑터로 전국은 이 어댑터에 내장된 난연제가 과열되거나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2월 2일까지 캐나다에서 사고나 부상 신고는 없었지만 미국에서 관련 부상이 있었다고 전한 당국은 해당 랩탑을 소지한 사람들은 즉시 어댑터를 폐기하고 다이나북 캐나다로 연락해 무료로 교체받을 것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도시발 랩탑 어댑터와 관련해 경미한 화상 43건과 잠재적 사고 700여 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가 하버프런트 터널과 철로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해 오늘 밤부터 스트리트카를 버스로 대체하고 지하철 운행 시간은 단축합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 동안 510번과 310번, 509번 스트리트카 등은 일부 구간만 운행되고 나머지 구간은 버스로 대체되며 이외에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유니온역을 지나는 스트리트카도 요즘엔 모두 버스로 교체 운행 중입니다. 이어 다음 주 26일부터 29일까지 지하철 1호선 에글린턴과 용밀 구간은 밤 11시에 운행이 종료되고 대신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특히 로렌스역은 이용이 제한되고 이외에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안전 예방 조치로 인해 일부 구간의 운행 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이동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회는 권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러브 토론토가 개인 간병인 교육과 한글 번역 교재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2일 오후 4시 러브 토론토 사무실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선 개인 간병인 교육과정과 스터디 그룹에 대한 안내, PSW 한글 번역 교재 접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며 설명회에 참여하려면 이메일로 신청하고 대면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줌 미팅을 신청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인 시니어를 돕기 위해 서비스 확충과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러브 토론토는 요양보호사와 봉사자들을 위해 온타리오 한인 간호사협회 아리랑 시니어센터와 함께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며 간병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많은 한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진행한다며 3일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대통령 기념사와 김정희 한인회장 기념사,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만세 삼창 이외에 사랑의 하모니 합창단이 기념 공연을 하고 한인의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와 캐나다 국가 3.1절 노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